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새누리당으로 출마했다가 경선에 탈락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 2017년에 대선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떨어지고요. 1차에 컷오프 되고 바로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미래당으로 가고요. 이쯤이면 뭐 철새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는 가끔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민주당 당적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아직 탈당을 안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직 이번에는 좀 오래 견딜 모양이네요. 그 철새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새는 보통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곡을 눈앞에 두고 추운 곳으로 가는 철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10년 동안 사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각자 평가는 다 각자 달리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뭐 하루 종일 명태균이라는 분의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야만 지겹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명태균이 수없이 쏟아낸 그 사적 통화, 쏟아낸 말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또 본인의 존재감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의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저희가 이런 30여 명의 의원이 이걸 들으면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 예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태균의 녹취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어제 딱 한마디 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선 의원님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박완수 의원님, 그다음 김진태 도지사죠. 지금은 박완수 도지사, 조은희 의원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보면은 인터뷰할 때 마치 김건희 여사께서 박완수 도지사 선거에 개입을 한 것처럼 또는 공천에 개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0날 그 전날 또 다른 인터뷰에서를 보면요. 박완수 의원은 5선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쟁취한 겁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라고 또 인터뷰를 합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상반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분의 말에 얼마나 우리가 신뢰성을 부여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완수 도지사께서는 당시에 경선을 했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5선을 한 경력을 가진 분과 치열한 경선을 했고요. 58%를 얻었고요. 이분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과 도지사 또 경선을 2번이나 치러서 지역이 탄탄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김진태 도지사도 경선을 했고요.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본인이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한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용환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네. 제 핸드폰에 신용환이 누군가 쳐봤더니 제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네네. 만나 뵀었나 봐요. 네네. 저는 얼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그 프로필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네네. 지금은 민주당에 네네. 출마까지 하신 분이 왜 2014년에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인사로 임명돼 있었던 이걸 또 프로필로 적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 그 장관급 인사인 저 청년위원 위원장을 지내셨죠. 네, 맞습니다. 2016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새누리당으로 출마했다가 경선에 탈락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 2017년에 대선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떨어지고요. 1차에 컷오프 되고 바로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미래당으로 가고요. 바로 다음에 2018년에 충북 도지사 출마를 해서 3위로 해서 낙선 후에 기분이 나빴는지 또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또 다시 들어와서 흥덕구에서 출마했다 또 컷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원희룡 전 장관 대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이후에 경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후보가 윤석열로 정해진 다음에 다시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도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인수위 시절에 갑자기 국민의힘을 또 탈당을 합니다. 이 통틀어서 지금 탈당을 3번을 했죠. 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린 통상 이런 사람들 보고 뭐 정치 철새 또는 특히나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024년에는
2월에 올해죠.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15번으로 인재 영입이 됩니다. 민주당이 입당합니다. 이쯤이면 뭐 철새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는 가끔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민주당에 출마를 해서 경선에서 탈락을 해요. 영입을 해놓고 또 탈락을 시킵니다. 자, 묻겠습니다. 올해 총선 당시에 그 증인 예비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원회장이었죠. 네, 일반적으로 그 정치인의 후원회장이라고 그러면 거의 후보의 정치적 후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전화, 문자, SNS 연락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없습니까? 제가 영입됐기 그러면 때문에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표와 해주신 겁니다. 아니 후원회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저만 한 게 아니면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당직자들과 연락 주고받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거 당에 출석하느냐 문제만 민주당 당직은 연락받은 지금 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아직 탈당을 안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직 이번에는 좀 오래 견딜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2016년에 공직선거 출마를 도전을 했는데 2026년에 공직선거 출마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 자유의사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철새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새는 보통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곡을 눈앞에 두고 추운 곳으로 가는 철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10년 동안 사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네, 각자 평가는 다 각자 달리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정진석 비서실장님께는 추가 질의할 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